여러분들은 고양이를 좋아하시나요? 개와 더불어 가장 많이 키우는 반려동물이 고양이죠. 저도 한 3년쯤 후에 고양이 2마리를 키워볼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양이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게요. 야생 고양이들이 가축화는 약 1만 년 전인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농경사회가 되면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곡식을 저장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쥐가 들끓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먹이사슬의 위에 있는 고양이 또한 쥐를 사냥하기 위해 증가했다고 과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2001년 과학자들은 키프로스 섬의 9,500년 전 유적지에서 새끼 고양이와 사람이 함께 매장된 유골을 발견했고 사람 옆에 함께 매장된 고양이가 반려동물로 키워졌음을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고양이가 인간의 곁에서 살아왔음을 의미하죠. 고양이의 역사에서 이집트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고대 이집트 18왕조 시기의 유적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유적들에서 등장하지 않던 고양이 관련 벽화나 조각상들이 나옵니다.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고양이는 음악과 풍요, 다산의 여신이자 여성의 보호자인 바스테트 신으로 숭배되었어요. 바스테트는 고양이 머리를 한 고대 이집트 신화 속의 여신을 뜻하는데 고양이를 신의 모습으로 여길 만큼 신성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당시 고양이가 어느 정도로 귀한 존재였냐면 고의든 실수든 고양이를 죽이면 사형에 처해졌다고 해요. 또 기르던 고양이가 죽으면 그 주인은 사람들 앞에서 가슴을 치고 통곡했으며 자신의 양 눈썹을 모두 면도해 슬픔을 표시하고 죽은 고양이는 미라로 만들어 매장했대요. 어떤 파라오는 고양이를 쓰다듬을 때 고양이를 귀찮게 하지 않기 위해서 긴 옷소매를 잘라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옵니다. 파라오의 땅 이집트로부터 고양이를 반출하는 것은 불법이었으나 대륙을 오가던 선원들에 의해 고양이는 중동 지역과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900년경 로마에서 고양이는 가정의 수호자이자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켈트 신화의 요정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북유럽 신화에서는 여신 프레이아의 마차를 끌고 있는 신성한 동물로 묘사되었어요. 이렇게 고양이의 전성기는 다른 시대,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지지만 15세기 말 중세에 들어서면서 고양이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기독교가 생겨나 확산됨에 따라 유럽에서 고양이에 대한 생각이 극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순산과 양육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고양이가 악마의 심부름꾼, 배신의 상징과 같이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중세시대에 시작된 고양이의 불행은 근세 마녀 사냥 때 더욱 심해집니다. 본래 마녀라는 개념은 유럽 사회에서 동네 점쟁이 내지는 무당의 개념에 가까웠는데요. 이 점쟁이들이 주로 키우는 애완동물이 고양이였습니다. 중세 말기부터 근대 시기에 이런 마녀들에 대한 사회적 숙청 작업, 즉 마녀 사냥이 시작되면서 고양이까지 같이 엮여 들어가게 된 거죠. 때문에 고양이들을 죽이거나 마녀 재판에 고양이들을 같이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일도 꽤 있었다고 해요. 1233년 로마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고양이 중에서도 검은 고양이는 사탄의 분신이라고 명명하면서 고양이를 배척하는 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검은 고양이가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 마녀의 증거가 되거나 악마 숭배주의자라는 오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양이에게 마녀, 악마 숭배 이미지가 생긴 후 이런 이미지가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검은 고양이는 불행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19세기 초까지도 고양이를 시계탑에서 던지는 공식적인 행사가 있는 등 고양이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일들이 만연했어요. 신격화되어 추앙받던 고양이는 나락으로 떨어져 5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위가 올라가는 시대가 열립니다. 르네상스의 문화는 신앙과 지식이 분리되고 사실적 탐구를 통해서 고양이도 하나의 동물로 인정받게 되었죠. 멍 때리는 호기심 등 예술가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그들을 자극해서 많은 작품에 등장합니다. 현대에는 강아지와 더불어 가장 사랑받는 반려동물이 되었습니다. 바쁜 현대인에게 다소 손이 덜 가는 고양이는 최적의 파트너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물론 그 귀여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에는 고양이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신문물 대다수를 중국을 통해 육로로 접했잖아요. 고양이 역시 중국에서 전파됐습니다. 모든 집고양이의 조상은 이집트, 중동 쪽의 남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의 들고양이로 중국 또한 중동을 통해 고양이를 들여왔습니다. 그 전의 중국과 우리나라는 고양이와 비슷한 삭을 길러 쥐를 잡는 데 썼다고 해요. 중국은 기원전 2세기 한나라 때 실크로드를 통해 고양이가 유입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양이에 대한 가장 오래된 증거는 경주에서 발견된 8, 9세기 신라로 추정되는 우물 유적에 묻힌 사람과 고양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문서로 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성종 9년에 제작된 동문선 1권의 김부식의 아계보라는 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시 내용상 고양이는 애완동물보다는 쥐를 잡는 역할을 하는 가축 정도로 길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려말 선초에는 문서 기록에서 고양이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고 1400년대에 들어서서 각종 문서 기록뿐만 아니라 예술작품에서도 고양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상 유명한 집사님 몇 분 소개할게요. 가장 유명한 분은 숙종임금입니다. 조선 19대 왕 숙종은 어느 날 후원을 산책하다 굶주려 죽어가는 금색 고양이를 발견했어요. 숙종은 고양이에게 금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궁으로 데려와 길렀대요. 금덕이는 새끼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죽었는데 숙종은 금덕이의 장례를 치러주고 그 새끼 금손이를 정을 듬뿍 주며 키웠어요. 식사할 땐 항상 옆에 앉아서 직접 고기를 집어주고 나란 일을 볼 때도 늘 곁에 두고 쓰다듬을 정도로 애정을 주었다고 해요. 1720년 숙종이 세상을 떠나자 금손이는 먹이를 먹지 않고 울기만 하다 끝내 숙종 임금을 따라 죽었다고 합니다. 금손이는 숙종의 무덤인 명릉 곁에 묻혔어요. 숙종의 아들 영조도 고양이를 소중히 여겼대요. 팔이 아픈 영조 임금에게 신하들이 고양이 가죽이 좋으니 사용해보자는 청을 여러 번 올렸으나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여러 고양이가 궁궐 담장 사이를 왕래하는 것을 보는데 차마 그 가죽을 병 치료하는 데 쓰지는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본인이 고양이 가죽을 사용하면 온 나라가 그것을 본받아 장차 고양이가 멸종될 것을 걱정했다고 해요.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아버지 숙종에 대한 효심 때문에 그리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고양이 덕후 작가도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변상백이라는 화가는 고양이와 닭을 잘 그려서 변고양이, 변닭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네요. 그가 그린 고양이 그림은 참 아름답고 섬세한데요. 작품에서 그의 고양이에 대한 애정이 듬뿍 묻어나고 있죠. 저는 얼마 전까지는 개든 고양이든 그저 남의 집에서 잠깐 보는 건 예쁜데 제가 직접 키우고 싶을 만큼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봄에 주말마다 동생 집에서 고양이들과 지내다 보니 고양이들 정말 매력있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 고양이를 키울 수 있는 현실적, 정신적 여건이 되지 않아서 한 3년쯤 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랜선 집사로 만족하려고요. 한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책임감과 의무감을 동반하는 일인데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스스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들이 데려오는 거잖아요. 이미 키우고 있다면 마지막까지 소중히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고민 중이라면 더 깊이, 더 많이 고민하시길 바라요. 그들이 우리에게 반려동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반려주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